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D 특급입니다. 예, 여러분들 기존의 그 종목들 중에서 뭐 좋은 수익 낸 종목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종목 중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에서 수익 많이 내신 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수화학 관련돼 가지고 인적 분할 관련해서 수익을 많이 내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크게 익절하고 나오신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뭐예요? 삼천당 제약이죠. 우리가 삼천당 제약 벌써 두 번째 입절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다시 재진입인데, 자, 이 재진입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완벽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삼천당 제약을 만약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뭐 학자들처럼 뭐 아주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투자에 어느 정도 힘이 실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근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역시 투자했어요. 삼천당 제약에. 자, 재료 공시 차트 분석 중에서 재료 분석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든 주식 투자에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을 때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분석에는 재료와 공시와 차트 분석이 함께 뒤따라줘서 그걸 지지해 줘야 됩니다. 3D 특급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꼭 주식 투자에서는 이 세 가지 재료하고 공시 차트 분석이 같이 함께 갈 때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무엇이 그리 중헌디? 뭐가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라는 회사가 원래 안과 질환과 관련된 저만제나 뭐 이런 하여튼 안과 관련된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뭔가 자, 근데 이제 자회사로 옵투스 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제가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안구건조증 저만제하고 인공눈물 쪽 그 스테디셀러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공눈물 약으로서는 이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옵투스 제약이. 삼천당이 이거를 M&A 통해서 인수하였고요. 그래서 하여튼 삼천당 제약과 관련된 매출은 대부분이 안과 질환, 눈 관련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눈과 당뇨병 사이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 그쵸? 예. 눈과 관련된 질환이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당뇨병 환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의 미래를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미국 계약과 뭐 몇 가지 동유럽 계약하고 뭐 이제 몇 가지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삼천당 제약의 주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아주 강력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에스페스예요.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한 경구용 인슐린 치료제 및 비만 치료제. 요거를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이 두 가지가 미래 먹거리고요. 현재 먹거리는 뭐냐? 현재 먹거리는 뭐 저만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만제. 저만제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매출이 뭐 제 생각에 뭐 아주 큰 부분은 아니라 가지고 나중에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 자, 이 지금 모든 내용은요. 삼천당 제약의 IR과 삼천당 제약에 대한 기사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편집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맹신하고 투자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가 과연 무엇이냐? 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미래를 보는 게. 하나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두 번째가 이제 에스페스인데, 에스페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름 멋있잖아요, 에스페스. 이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이 3,000장 제약의 에스패스의 핵심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주사제를 경구용 의약품으로 변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경구용 의약품이 뭐냐? 이제 주사 맞던 거를 사람들 주사 맞으러 뭐 병원 가고 그러기 힘드니까 야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너 알약 먹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경구용 의약품으로 변환하면 굉장히 편한 거잖아요. 근데 주사제를 경구용 의약품으로 변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비만 치료 주사제인 삭센다를 배에 주사기 꽂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알약이 개발되어 가지고 간편하게 먹는다면 아주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알약 개발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쵸? 삭센다 배에 주사기 꽂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 됐네? 알약 투입 뭐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쵸? 같은 예로 만약에 당뇨병 환자들이 매번 인슐린 주사 맞고 있잖아요. 그쵸? 인슐린 주사 맞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만약에 경구용 의약품으로 개발된다면은 사람들이 손쉽게 섭취할 수 있어서 병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주사기 포비아에서 주사 못 맞는 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게 어려워요. 3,000당 제약은 이런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변환시키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임상 들어가요.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등을 만약에 경구용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시장은 엄청 큰 시장이 되겠죠. 3,000당 제약이 에스패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자, 요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바꾸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시도를 기존 제약사들이 무수히 시도했으나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입으로 섭취한 다음에 보통 이제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식도 거쳐야죠. 위하고 십이지장 거쳐야죠. 장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난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많은 고용량을 투입하더라도 장에서 흡수되는 그 양은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3,000당은요. 에스패스 특허를 통해 가지고 나노 캡슐화를 해버려 가지고 장이 아니라 위하고 소장에서 흡수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흡수되면 굳이 장까지 안 내려가도 되니까 흡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아닌 위에서 작용하는 기전이므로 복용 후 빠른 효과가 있어요. 15분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장 트라볼타까지 죄송합니다. 장 트러블 이상한 얘기를 자꾸 장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또 흡수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똥이 아니고 그냥 흡수돼야 되니까 장에다가 쉽지 않겠죠. 근데 그 장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랑 십이지장이랑 뭐 이런 소장에서 다 흡수되게 만들면은 빠른 효과 15분이면 도달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 1회 투여로 4시간 이상 낮은 혈당을 유지시킨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3,000당 SCD-0503 연구 참조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장까지 내려가가지고 흡수되는 것보다 위에서 흡수되니까 흡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오라메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는 18%입니다. 걔들이 18%밖에 흡수가 안 돼요. 3,000당은 22.7%부터 35.1%까지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장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 복합 첨가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3,000당의 우리 요거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것들 첨가물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휴먼 파일럿 스터디에서 나온 결과들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제품들보다 장에서 흡수되는 것보다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 결과가 만약 비슷하게 나온다면 대단한 반향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임상 일상이 되게 중요하게 될 거다. 그 임상 일상 결과가 중요하게 잘 나오면 임상 3상으로 직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에스패스를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SCD-0503이에요. 이거는 뭐냐, 경구용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치료 및 식이요법이나 경구용 혈당 강화제에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치료에 쓰인다. 요 정도만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중국의 동화동보하고 통화동보하고 중국 임상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SCD-0506이 뭐냐면 이건 경구용 GLP-1이에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이라고 이거 불러요. GLP-1 이름도 어렵죠. 이게 췌장에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켜서 혈당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이는데 요건 이제 미국 파트너사 텀쉿이 체결돼 있고 이게 진행이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페스는 임상 1상 디자인을 잘해서 바로 임상 3상으로 넘어가려 하고요. 요건 이제 경쟁사가 그렇게 넘어갔었거든요. 예, 걔네들과 똑같은 코스로 지금 에스페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스페스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 얼마냐? 100조 원 시장이에요. 1년 사이에 30%가 증가해서 100조 원을 돌파한 인슐린 및 GLP-1 시장에서 경구용 제품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예요. 리벨서스. 발음이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리벨서스라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 이제 경구용 GLP-1으로 개발돼 가지고 요게 사용 중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경구용 장에 흡수되는 거, 요거 장트라볼타 요거 하나고, 그 밑에가 이제 주사용 인슐린 및 GLP-1인데 요게 이제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뭐 노보틱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많죠. 얘네들이 주로 이제 주사기로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요거 주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뭐가? 약이. 그러니까 주사기를 어디에다가 뭐 약을 투입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쏘는 게 아니라 이 주사기 자체에 뭐가 들어있다? 약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주사기 자체가 이제 제품인 거예요. 요게 이제 인슐린 주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당뇨병 환자가 집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당뇨병 환자일 수도 있고요. 자, 당뇨 전 단계인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대신에 이렇게 경구용이 커지면 굉장히 좋은데, 이 보면 세마글루타이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27조 시장이었는데 지금 61조 시장으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GLP-1 제품의 경우에 1년 사이 시장이 27조 원에서 61조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27조에서 61조로 경구용 제품에 대한 니즈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100조 원 돌파했잖아요. 117조. 근데 이제 보세요. 이 27조에도 61조로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고, 만약에 3천당이 제대로 이 에스페스가 작용을 해서 임상 1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반응은 되게 클 거다. 엄청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7조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 지금 27조에서 61조로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경구용 제품에 대한 니즈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다. 자, 그러면 오랄 세마글루타이드로 시장을 진입하여 궁극적으로는 경구용 비만 및 당뇨 치료제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 무슨 소리냐면, 지금 비만 치료제 역시 삭센다 같이 이렇게 막 뭐예요? 그 배에다가 주사를 찌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귀찮게 찌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약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패키지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오랄 세마글루타이드로 시장 진입한다. 발음이 좀 이상해요, 제가. 그래서 SNAC 프리 제형 특허 회피로 오랄 세마글루타이드 시장 조기 진입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형 특허라는 게 있는데, 이 오리지널사의 제형 특허, 이 제형 특허를 냈기 때문에 이게 지역별로 36년에서 39년에 종료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쵸? 제형 특허의 핵심은 위장 점막 투과제인 SNAC다. 그래서 경쟁사들은 특허 회피를 하지 못해서 최소 2036년 이후에 판매가 가능한데, SCD는 어떻게 돼요? 에스페스 기반의 독자적인 위장 점막 투과제를 확보해가지고 물질 특허가 종료되기만 하면은 26년부터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만약에 특허가 제형 특허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물질 특허만 종료되면 이제 판매가 가능하니까 임상 1상 임상 1상이 이제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돼서 빨리 투과되고 이제 3상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시장의 반향이 클 거다. 왜냐면 이제 얘네들 바로 팔 수 있잖아요. 26년부터 판매가 가능하니까. 최소 5년간 시장의 우월적 지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 비만의 GLP-1, 당뇨의 GLP-1, 요 세마글루타이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페스 임상 및 허가 일정을 보시면
2분기부터 허가 위한 임상을 진행해요. 언제 보여? 자, 당뇨 치료제 비스터디 임상은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오랄 세마글루타이드는 이미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는 언제부터? 2024년 3분기 예상을 합니다. 3분기 시작. 그 다음에 오랄 인슐린 당뇨 치료제는 어떻게 돼요? 임상 1상부터 3상이 이제 2024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2분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분기가 돼요. 왜냐면 당뇨 치료제로 오랄 세마글루타이드가 비스터디로 임상이 바로 2Q부터 진행이 되고, 오랄 인슐린 당뇨 치료제는 임상 1상부터 2Q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2상을 건너뛰려고 얘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상 건너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로 3상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서 2026년까지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물질 특허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거 다음에 바로 제품 판매 2027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랄 세마글루타이드 당뇨 치료제는 이때부터 바로 2026년 3분기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랄 릴라글로타이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릴라글로타이드라는 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임상 1상하고 3상이 3분기부터 진행돼요. 그러니까 지금 3,000당 제약은요 2, 4분기하고 3, 4분기에 굉장히 나올 게 많아요. 2, 4분기, 3, 4분기, 그 다음에 4, 4분기까지 임상 1상 진행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2025년도에는 이런 데들이 일상 결과들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될 겁니다. 에스페스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가에 모멘텀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랄 세마글루타이드는요, 당뇨 치료제는 오리지널 제품이 존재해요. 그래서 비스터디에서 요 임상 비스터디로 진행하고 있는데, 요게 동등성만 입증되면,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제품이나 동등성만 우리가 보여주면 허가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바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파트너살도 이를 인정했고, 비만 치료제 및 오랄 인슐린과 같은 제품은 계량 신약 범주에 임상돼서 임상 1상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비만 치료제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오랄 인슐린 이런 것들은요 계량 신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거치고 난 다음에 허가 신청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 진짜 머지 않았다. 바로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PS 계약 관련된 진행사항. 지금 계약이 이미 되고 있다. 텀쉿은요, 뭐냐면 이제 본계약 전에 가계약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계약 이후에 본계약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텀쉿 계약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 중국하고 텀쉿은 이미 체결됐어요. 그래서 본계약 협의 및 임상 신청 준비 중인데, 이게 통화동보, 아까 동화통보인가? 통화동보인가?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쵸? 헷갈려요, 맨날. 동화통보 아니면 통화동보인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본계약 협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계약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다.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임상 신청 준비 중이고, 여기 파트너사의 임상비 전액 부담이에요. 로열티 20% 받기로 했고, 기술 이전까지 해주기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맨날 그 공시에서 2천억 얘기 나오고, 뭐 그거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중국이에요. 그래서 2천억 투자 뭐 이취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진행 중이고, 미국도 텀쉿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은 체결됐다. 그러니까 본 계약으로만 넘어가면 돼요. 여기서 업프론트 금액이랑 뭐 마일스톤 금액 다 정해졌고, 프로핏 쉐어링, 이익 쉐어링은 50% 하기로 돼 있다. 그 다음에 파트너사 임상비 전액 부담. 이게 전부 다 파트너사가 임상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에스페스 관련해서 임상하고 들은 비용은 굉장히 적다. 그 다음에 중국만 기술 이전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제품 공급이에요. 아시겠죠? 제품 판매 시기는 2026년이니까 내후년부터는 바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약 체결 목표는 2024년 안쪽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미국, 중국, 일본은 2024년 안쪽으로 계약이 다 체결돼요. 그죠? 이미 텀쉿 다 체결됐고, 얘네 이제 협의 중이지만 올해 안에 나온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거의 근접한 겁니다. 이것도 다 재료예요. 얘들 본 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다 공시사항이거든요. 어떻겠습니까? 이런 공시 나오면 주가가 안 움직일래 안 움직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에스페스는 다 얘기 끝났어요. 에스페스가 가진 잠재력이 엄청 큰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텀시이 체결되고 있다. 이제 본 계약만 남았다. 근데 본 계약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텀시 체결 거의 다 됐고 일본하고 텀시 이제 협의 중이고 나머지 국가들하고도 더 좋은 그러니까 선진국들이랑 계약이 체결되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일리아 시밀러로 넘어갈게요. 이게 가장 큰 먹거리고 지금 3천당 제약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겁니다. 아일리아 시밀러가 뭐냐? 아일리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황반변성 치료제. 이름도 발음이 어렵죠. 황반이 뭐냐면요. 여러분, 망막 있잖아요. 눈에. 여러분, 눈에 망막 있죠? 없는 분. 나 눈 이렇게 뒤집어 까면 빨개지면서 망막 없어.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파충류 도마뱀이 아닌 이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망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이라는 안군의 신경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위예요. 망막에서 신경층이 이 신경층이 많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혈관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겠죠,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약 1.5ml의 밤지름을 가지는 망막의 중심 부위이며 이 부위에는 빛을 느낄 수 있는 광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빛을 느끼려면 광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는 이 황반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황반은 망막의 중심으로서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그러면 황반변성이 오기 시작하면은 점점 시력을 잃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 그래서 황반이 변성되는 질환인데 이게 황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성이 발생했다는 말은 빛을 감지하는 황반 부위가 퇴하여 빛을 보는 기능을 소실했다. 이 얘기 무슨 소리예요? 장님이 돼간다는 얘기.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럼 황반 변성이 왜 오냐? 황반이 멀쩡하게 있으면 좋은데 왜 이런 변성이 오냐? 이게 변성되는 대표적 원인은 그냥 노화예요. 노인이 돼가면 어쩔 수 없이 변성이 돼간다. 왜? 여러분들이 다 막 이제 당뇨병 걸리고 뭐 자꾸 단 거 먹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하고 채소 안 먹고 막 이러면은 이제 점점 안 좋습니다. 혈관에 뭐 쌓이고 그러다 보면 눈에서 뭐 터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눈에 들어가는 모세혈관이나 이런 그 혈관들 중에서 하나가 터지면 갑자기 중풍처럼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황반이 변성이 오기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한테도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협들이에요. 이제 40대 이상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령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50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 과반수는 이미 그 황반 변성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압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인지 한번 꼭 체크해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본데 작년 같네. 작년에 제 딸이 실수로 뭐 쳐가지고 제 눈탱이를 한번 쳐가지고요. 저도 이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눈탱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갔는데 거의 그때 이제 뭐 그 점액질이 하나 터졌었나 봐요. 예. 뭐 이거 유치원에 주먹에 맞아가지고 걔 일부러 때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휘두르는 거에 잘못해서 눈탱이 맞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쪽 눈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자, 그래서 황반변성이 완치가 어려운 안과 질환이 이미 확실해요. 그래서 근데 발병 후에라도 잘 관리하면 시력 저하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님이 되는 걸 늦추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반변성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대표적인 약물은 뭐냐면 루센티스, 아일리아, 아바스틴이 있는데 이들 약물의 눈속 주사는 다른 치료법에 의해서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시력 유지가 가능해서 일부에서 시력 향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아일리아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현황 보여드리면 2023년 12조 원 매출이에요. 12조 원. 그러니까 이 12조 원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누가?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로.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일리아가 여기 파란색이에요. 이 점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상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 11.6조 원 정도다. 11조 원 매출이다. 11조 원 매출. 2023년에 대충 11.6조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이 갑자기 뛰어오르고 있어요. 루센티스는 점점 이제 줄어드는데 바비스모라는 놈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0.2밖에 안 되는데 0.7, 3.2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바비스모가 등장하는 게 이게 이제 바비 브라운 같은 놈들인데
아무튼 이제 이 바비스모가 굉장히 혜성처럼 떠오르는 놈들이에요. 이 왜 떠오르냐면 얘네들이 고용량을 개발을 했어요. 바비스모가. 고용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일리아를 맞으면 한 2달에 한 번씩 가야 돼요. 이 맞으러. 그 주사제. 이 눈탱이에다가 눈 안에다가 주사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무섭습니다. 그거를 이제 눈탱이에다 주사를 하는데 이 바비스모는요. 야, 니네 4달에 한 번씩 와도 돼. 우리 고용량을 넣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달에 한 번씩 와도 되는 건데, 그래서 아일리아가 얘네들이 시장을 먹는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얘네들도 고용량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량을 개발했기 때문에 얘들도 역시 어떻게 된다? 이제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고용량이 같이 나와서 바비스모가 이 시장을 차지하는 거를 이제 막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비오뷰는 뭐 너무 작은 애니까 뭐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시장 점유율은 아일리아가 67%, 루센티스가 14%, 바비스모가 18%, 비오비가 1%. 그래서 고용량이 이제 아일리아도 이제 작용을 하니까 이 점유율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점점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전체 시장이 요 정도잖아요. 점점 이제 시장이 더 커진다. 이 시장 전체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얘네들 점유율이 좀 줄어들더라도 이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는 겁니다. 쉽게. 왜냐면은 이 전체 시장이 증가하니까 지금 이제 전체 시장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 이제 황만 변성이 심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황사 때문에 제 생각 이건 뭐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황사 때문에 이제 전부 안구 건조증도 많이 걸리고 안구에 안습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아일리아 시장 현황을 보면요. 아일리아 시장은 12조 원이었어요. 근데 얼마가 된다? 2023년 12조 원인데 아일리아 시장이 19.5조 원이 될 거다. 이게 점점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일리아 원약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싸니까 복제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들도 복제약을 처방을 해주죠. 여러분들 정력제들 보면은 이제 뭐 팔팔정 이런 것들 다 시밀러 그 복제약이에요, 복제약. 예, 그래서 복제가 풀리면은 여러분 저기 10만 원 주고 살래요? 아니면 뭐 15,000원 주고 살래요? 15,000원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일리아 시장이 커지면서 이 복제약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밀러를 누가 개발했다? 예, 누가 개발했어요? 삼천당 제약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가장 글로벌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아 시장 확대는 여러분이 심심할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CD-412 이 바이오시밀러 요게 개발 및 허가 관련 사항은 임상 3상 개시가 2020년에 됐고 지금 임상 종료됐고 CSR 수령해서 품목 허가 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실시 회사 중에서 최대 규모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중요해요. PFS 및 바이아 허가를 동시에 신청을 했다. 이거 둘 다. PFS를 확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회사들은. 자, 그래서 시밀러 공급 계약 현황을 볼게요. 일본 계약 완료, 캐나다 계약 완료, 서유럽 5개국 체결 완료, 그 다음에 서유럽이 그 다음에 9개국 체결. 이때가 뭐다? 전고점까지 상승했던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왔죠. 이제 뭐 남았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계약이 남았는데 서유럽 중에 한 개국 협상 지금 프랑스하고 동유럽 체결 시에는 이제 3조 원 이상. 이제 프랑스하고 동유럽 체결 계약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얘네들 나오면은 이제 예상 매출이 3조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가잖아요. 그 5조 원 이상으로 저거 돼요. 그러면 올해 안에 얘네들이 다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 중국, 러시아가. 미국은 올해 상반기에 나올 거고. 그러면은 보세요. 1.5조에다 2.2조 더하면 얼마예요? 3.7조에다 3조 하면 6.7조에다 더하면 11.7조. 자, 11.7조. 11조 7천억의 매출이 목표입니다. 예상 매출이. 그러니까 아일리아 시밀러를 통해서 이 11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일스톤은 500억 받고 200억 받고 690억 받고 1,500억 이상이 목표고 마켓쉐어는 15%
일본의 15%, 캐나다의 40%, 서유럽의 15에서 20%, 서유럽의 15에서 20%, 그다음 미국, 중국, 러시아의 15에서 20%. 그리고 프로핏 쉐어링은 전부 다 50%, 5대5, 5대5고 최근에는 여기 요 서유럽 9개국 나중에 체결한 애들은 글로벌 그로스 세일에 여기 이제 이윤에 대해서 5대5예요. 요거는 그로스 세일즈의 55%라고 했고 프로핏 쉐어링으로 5대5. 그러니까 대부분이 영업이익의 55%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센주, 아포텍스는 캐나다 1위 업체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애랑 비슷해요? 셀트리온 같은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유럽은 비공개, 서유럽 비공개. 파트너사 비공개됐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얘기가 진행이 중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일리아 향후 일정 볼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 보세요. 한국에서 이제 허가 신청 및 취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5년 1, 4분기부터 제품 판매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냥 매출이 잡히는 겁니다. 캐나다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허가 신청이랑 취득이 이게 다 이게 올해 안에 나올 내용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모멘텀이 얼마입니까? 다른 회사들은 진짜 막 재료를 못 가져와가지고 저기 수급하는 사기 치는 놈들한테 저기 해가지고 막 해외 뭐 MOU하고 이러는데 삼천당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진짜 공식적으로 허가 신청하고 취득하고 이런 것들이 임상 결과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올랐던 뭐 다른 이제 회사들 그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얘네들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네들 어쨌든 간에 그 셀트리온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셀트리온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셀트리온, 제2의 셀트리온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계약이 2, 4분기에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2, 4분기 안에 계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계획이 있다. 이거 전부 다 계획이에요. 삼천당 제약 쪽에서도 이번에 IR 할 때 계획이라는 걸 확실히 했어요. 이거 다 계획이다. 왜냐면 삼천당 제약이 그동안에 저기 약간은 이제 약속을 못 지킨 적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 잘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국제적인 일을 얘네들 처음 해보잖아요. 삼천당 제약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밀러 처음 판만에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들은 있었다. 근데 이제 잘 가고 있고 중국도 3, 4분기에 계약이 나옵니다. 러시아, 중남미도 3, 4분기에 계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럽 잔여 계약도 이제 저기 프랑스나 이런 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계약까지 이제 올해 안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래서 미국도 급해요. 2, 4분기부터 제품 판매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 신청 및 취득까지도 나올 거다. 계약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이나 취득까지 요 2, 4분기 내에 나올 거예요. 3, 4분기, 4, 4분기 내에. 그리고 이렇게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돼 있는 거예요. 예상. 이 예상은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거 빼고는요. 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 특허 소송 결과에 따라서 25년 또는 26년에 판매가 예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상 매출 및 이익은 어느 정도냐? SCD41 이게 바이오시밀러예요. 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매에 따른 연도별 이거 유럽 14개랑 캐나다랑 일본만이에요. 미국이랑 이런 거 포함 안 된 겁니다. 여기는요. 얘네들이 지금 계약한 회사들 그 회사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내봐도 그 영업이익이 얼마다?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히 높습니다. 응? 자, 2,479억이에요, 여러분들. 2028년에. 2025년. 올해는 내년에 이거 잡히는 거는 931억입니다. 그쵸? 931억. 유럽에서 527억, 380억. 이거는 매출이고.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805억. 이건 좀 이상하네. 805.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에 1701억 매출이죠. 매출이고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1413억. 그죠? 1413억. 그죠? 그 다음에 2186억에 1790억. 2479에 2050억. 이거는 영업이익을 굉장히 높게 잡은 것 같은데 뭐 이 정도까지 높게 잡아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잡았다. 예상 매출 및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데?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 왜 이렇게 돼 있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쨌든 영업이익이 맞네. 영업이익 맞아요. 영업이익이 맞고 요거는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거 예상 매출. 그만큼 영업이익이 세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약회사가 한번 큰 잭팟 터트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영업이익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가 1부 끝이에요. 2부는 이제 공시랑 차트 분석.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의 재료는 그러면은 충분하다. 그러면 차트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어서 2부로 찍기로 하겠습니다. 2부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공시랑 차트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도 보시고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도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